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인도를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빽빽한 정글과 거대한 코끼리가 뛰어다니는 신비의 땅.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정직함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 고대 인도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집 문은 잠그지 않았고 무려 40만 명의 대군이 주둔한 군영에서도 하루 동안 발생하는 도난 사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거래는 담보나 보증인 없이 오직 신뢰 하나로 이루어졌죠. 인도가 저랬다고?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메가스테네스의 생생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고대 인도인들이 이토록 정직할 수 있었던 믿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 속에는 황당한 전설이 함께 뒤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의 증언 중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도둑이 없었던 놀라운 고대 인도의 세계로 메가스테네스의 눈을 통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메가스테네스가 기록한 인도의 모습은 현실과 전설이 뒤섞인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 서구 세계가 동방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죠. 메가스테네스의 눈에 비친 인도는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대륙이었습니다. 동서로는 바다가 둘러싸고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과 스키타이족의 영토가, 서쪽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인 인더스 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묘사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제시한 규모입니다. 28,000스타디아, 남 32,000스타디아라고 했는데 이는 협정값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과학적 관찰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천문학적 관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도의 남쪽 끝에서는 그림자가 남쪽으로 떨어지고 곰자리 별자리가 밤하늘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관찰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죠. 하지만 메가스테네스가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인도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는 인도 사회가 7개의 엄격한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초기 형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계급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적으로는 가장 적었지만 사회적 지위는 가장 높았죠. 모든 공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대신 종교적 의식과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날씨 예보와 질병 예측까지 담당했는데 예측이 틀렸을 때의 유일한 처벌은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급은 농부들이었습니다. 메가스테네스는 이들이 전쟁 중에도 보호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적군조차 농사짓는 농부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고도로 발달된 전쟁 윤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였고 개인 토지 소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축업자와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텐트에서 생활하며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해로운 동물들을 제거하는 일종의 생태계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계급은 장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무기 제작자와 각종 도구 제작자들이 여기에 속했는데 이들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생활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평시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군인 계급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력이 왕실 비용으로 유지되었는데 용병이 아닌 정규군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감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도 전역의 모든 일을 조사하고 감시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죠. 현대의 정보기관과 유사한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테네스는 이 계급 간의 이동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유동성이 완전히 차단된 경직된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메가스테네스는 이 계급 간의 이동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유동성이 완전히 차단된 경직된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계급 사회 속에서도 고대 인도인들의 생활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검소함과 높은 정직성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메가스테네스는 40만 명이 주둔한 군영에서 하루 동안 신고된 도난 사건의 피해액이 202드라크마를 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낮은 범죄율을 보여줍니다. 법적 분쟁 해결 방식도 매우 신뢰 기반이었습니다. 담보나 보증금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인장이나 증인도 필요 없이 서로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과 재산도 잠그지 않고 보관했다고 하니 고대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해결 방식도 매우 신뢰 기반이었습니다. 담보나 보증금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인장이나
증인도 필요 없이 서로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과 재산도 잠그지 않고 보관했다고 하니 고대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또 다른 독특한 문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문화가 독특했습니다.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대신 쌀로 만든 술을 마셨습니다. 주식도 쌀죽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메가스테네스가 비판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없어서 각자 혼자 먹고 정해진 식사 시간도 없이 개인이 원할 때 식사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결속력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평가했죠. 결혼 제도도 흥미로웠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내를 사서 결혼했고 그 대가로 소 한 쌍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국인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인도에는 외국인 전담 관리들이 있어서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합니다. 병이 나면 의사를 보내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유산을 친족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현대의 영사관 업무와 비슷한 서비스였습니다. 인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메가스테네스의 기록도 매우 상세합니다. 관계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1년에 2번 수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절풍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강우량 덕분에 농업이 매우 발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위를 굴려 추격자를 공격하는 원숭이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존재인 웹불 동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동물은 아마도 코뿔소에 대한 기록으로 보이지만 전설적 색채가 강하게 가미되어 있죠. 코끼리에 대한 기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의 코끼리들은 리비아의 코끼리보다 훨씬 강하며 대량으로 포획되어 전쟁에 투입되었고 전세를 뒤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메가스테네스의 기록 중에는 명백히 전설적이고 과장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키가 5척 또는 3척밖에 안 되는 난제니 종족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 입 위에 구멍 2개만 있어서 그것으로 숨을 쉬는 종족, 심지어 개 머리를 가진 인간 종족에 대한 묘사들까지 등장합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 겐지스강 상류 근처에 산다는 종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입이 없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으며 오직 코로 들이마시는 향기와 냄새만으로 살아간다고 묘사했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메가스테네스가 직접 목격한 것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인도는 미지의 신비로운 땅이었고 온갖 전설과 상상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테네스의 기록은 고대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입니다. 특히 사회 제도, 정치 구조,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묘사들은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메가스테네스의 인도 기록은 고대 동서양 문화 교류의 산물이자 당시 서구 세계의 동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전설이 뒤섞여 있지만 그 자체로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참고인 셈입니다. 이처럼 메가스테네스의 기록은 고대 인도의 실상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체계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